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작품은 김남천 작가님의 가해자 작품입니다. 이 글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유한 사업가인 최충국 씨와 그의 비서 김윤수, 그리고 최 씨의 두 번째 부인 아 씨, 딸 마리 등 여러 인물들의 하루를 그린 작품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나조리 충전 밀실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원. 농담을 하는 품이 윤수와 아 씨의 사이가 이만저만하게 아닌가 보다. 그러나 윤수는 헝클어질 듯한 머리카락과 벌거진 둥근 눈을 힐끗 보았을 뿐 노란 저고리와 튼튼히 허리를 감싸고 발끝에 휘엉킨 남치마는 눈을 내려 깔고 보려고 하지 않았다. 글의 영감은 어디 계슈? 지금은 그리로에 계신데 며칠간은 어떤 호텔에서 지내시게 되겠다고요. 그렇게 말씀 몇 주라고 하십디다. 아니 호텔. 그러지 않아도 미심쩍어서 요즘 수일간은 눈을 바로 뜨고 감시를 하는데 호텔은 무슨 호텔? 김군도 날 속이시오? 김군은 알 테니 바로 대답해요 괜히 하고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앳되게 위협하는 흉내를 낸다. 마음 같아서는 냉큼 뛰어가서 귓불을 꼭 쥐고 요게 누구더러 위협인고 하고 입이라도 쭉 맞추어 주려만 주인의 애첩에게 그런 무리한 짓은 할 수도 없고 결국 저더러 뭘 대답하란 말씀이십니까? 오나씨도 하고 피칸이 웃는 척했다. 아니 그래 영감이 어린 걸 하나 또 잡았는데 간상이 집이랑 세간이랑 맡아서 차렸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앙큼하게 날 속일 테요. 온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만일 사장 선생님이 그러신다고 하셔도 제가 사직동 아씨를 두시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할 텐데 온 참 청천벽력을 맞으려고 온 그런 말씀은 다시는 마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걸. 윤수는 종이에 싼 것을 번쩍 들어 지켜보이고 이게 뭔지나 아시오? 사장 선생님 마음을 상상하는 건 외람된 일이지만 오히려 사장 선생님은 아씨께서 변심치나 않으실까 하여 여간 마음이 쓰이시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한다. 그랬더니 아랫목에 한 다리를 뻗치고 앉아있던 아씨가 냉큼 일어서서 조르르 삼칸 방을 뛰어 건너어 윤수의 앞으로 다가서며 제 몸에 배꼽만 한 윤수를 작은 강아지나 주무르듯이 아이고 요것 봐 하면서 코를 고집어 들고 내두른다. 아이고 아이고 아씨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두 팔은 닭의 새끼같이 퍼덕이면서 돌아가는데 퇴 손에 콧물이 묻었다 하며 아씨는 바른 손에 묻은 것을 윤수의 외투자락에 슬쩍 바르고 사나이의 어정거리는 품새에서 떨어져서 아랫목으로 간다. 윤수는 아씨의 등을 바라보며 버둥거리느라고 질서 없이 내뻗쳤던 다리를 수습하면서 껄껄껄 웃어댄다. 그래 참 사온 게 뭐더라. 아씨는 윤수 옆에 놓인 종이봉투를 가지고 다시 아랫목으로 가서 노끈을 푼다. 뭐 끌러보실 거 있습니까? 몸 보하는 약입니다. 그러나 아씨는 끝내 그것을 풀어보고야 만다.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것만 봐도 사장 선생님의 정성은 아실 만하시죠. 그래 아씨는 그것을 보더니 아까 영감이 호텔에서 며칠을 지내리라는 말이 금세 생각났는지 아니 그런데 영감이 호텔은 웬 호텔이요? 하고 빤히 윤수를 올려다본다. 왜 그러십니까? 젊은 아가씨를 도 하나 잡아서 살림을 차리신 걸 아신다면서 호텔을 무슨 호텔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까? 제법 말 속에 어리광을 섞어서 늘어놓으니 아씨도 어이가 없다는 듯이 셀쭉하니 웃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하고 이번에는 표정을 정색하고 일전에 왜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서 광부 10명이 사상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장 사무소 녀석들이 어떻게 서투르게 처리를 했는지 광부 대표가 본사에 와서 사장을 직접 면회하고 담판을 하겠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그것들이 올라오는 김에 아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들고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장과 전무께서는 당분간 피신을 하실 모양입니다.
피신을 하시면 하시지 하필 호텔은. 그야 누가 아십니까? 동네 온천을 가셨다면 그곳까지 따라오지는 않을 테니까 표면으로는 그렇게 내세우고 서울에서 앉아서 정보는 받으실 모양이군요. 사업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씨께서도 양해하시고 며칠 동안 희생되셔야지요. 아이 망측해 마땅한 일로 희생될 것까지야 없지만 그런데 참 사장 말씀이 낮이나 밤이나 문을 굳게 닫고 두문불출하시랍니다. 광부 대표 오면 어찌 나까지 감금할 게 뭐냐고. 광부가 습격할까 두려워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지 또 그 밖에 아씨께서 바람이 나실까 두려워 그러시는지 그것까지야 제가 알겠습니까? 이만큼 말을 듣더니 아씨는 벌떡 일어서면서 아이 모르겠다. 귀찮아서 이제 볼 일 없거든 사진 구경이나 같이 가요. 한다. 언제가 아씨와 사진 구경이 뭡니까? 대낮에 또 한참 바쁘기도 하지만 왜 나하고는 못 가? 내가 늙어서. 참 별말씀 다 하십니다. 그럼 왜 영감의 비서면 내 비서나 마찬가지지. 그야 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도 남이 보면 어디 그렇게 보나요? 그건 그렇다 쳐도 또 지금부터 제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고 윤수도 모자를 들고 일어선다. 아니 그래 또 사장 계신 곳으로 가요. 안요. 이제부터 개동집에 가서 광부들이 몰려오면 그 응대를 해야 합니다. 은계동집. 두 눈을 실룩이면서 아랫입술을 종긋한다. 뭐가 개동집입니까? 머리를 후려보려고. 아유 참 젊은 남자란 유들유들하기도. 게다가 또 눈치는 기가 막히게 빠르단 말이야. 어서 그래 가봐 남 젊은 것들 연애하겠다는 걸 방해하면 죄 되게. 이건 또 무슨 생트집이냐. 대체 이게 셈이냐 뭐냐. 나보다 2살 아래가 젊은 것들이라니 이것이 몇 자리를 미리 봐두었나. 아씨가 나 같은 것에 눈이나 한번 돌리겠는가. 공연한 말씀 마세요. 참 저 같은 불쌍한 놈 두고 그런 말씀하시면 죄 되십니다. 사장 애첩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입으로 나왔다기는 너무 신기하고 입맛에 당겨서 윤수는 길을 걸으며 마치 단 사탕을 먹고 입맛을 다시듯이 여러 번 입속으로 그것을 되뇌어 보았다. 저 같은 불쌍한 놈 두고 그런 말씀하시면 죄 되십니다. 이 말을 툭 하고 슬쩍 아씨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아씨의 낯빛이 금세 홍조를 띄우고 눈이 글썽글썽해진다. 이곳이 대청마루의 한가운데가 아니고 그리고 이때가 정오를 1시 넘은 대낮이 아니고 나갔던 식모가 닫히지 않은 문으로 무엇을 사들고 불쑥 들 한가운데로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아씨의 매끈하고도 포동포동한 명주 비단에 매끄러운 촉감을 가지고 나의 목을 둘러감으며 거센 숨결을 얼굴에 내뿜고 어쩌면 요렇게 귀엽게 구는가 하면서 커다란 대구리통을 가슴에다 부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윤수는 지금 겨울바람이 먼지를 몰아치는 초라한 거리를 꿈결같이 걸어가고 있다. 만일 그랬더라면 윤수는 아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제법 윤리의 한 가닥을 펼쳐 보이며 이래 보여도 의리는 있는 놈이라고 점잖게 훈계를 내리어 무안을 주되 그것이 더 한층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게 하였을 것을. 사실 윤수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혼자 즐기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직동에서 개동까지 가는 길을 더듬고 있었다면 그는 이때 이상 더 불쌍한 순간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길은 고급차로 금방 1시간 전에 서울의 도심지대를 행차하신 김윤수에게는 마땅치 않은 괴로운 행로였다. 적선동으로 나서서 총독부 앞을 거쳐 안국동 내거리, 그곳에서 다시 개동까지 윤수는 줄곧 이런 행복스러운 상상에 취하여 이 초라한 길을 기쁘게 향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수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건대 이러한 그의 걸음걸이는 물론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이 길이 그를 성스럽고 화려한 하늘로부터 초가집이 올망졸망한 당 조각 위에 떨어뜨리는 기가 막히는 순간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개동 골목을 굽어 돌려 할 때 요란스러운 경적이 울고 그가 미처 비키기도 전에 자동차 한 대가 그의 옆을 스치고 먼지를 풍기며 지나갔다.
이놈의 자동차가 윤수의 환상을 잘게 잘게 부숴 놓은 것은 물론이지만 그 이상 이 작은 사건은 좀처럼 비관할 줄 모르는 윤수에게 한 줄기의 수신 비슷한 것을 던지기까지 하였다. 그는 그래서 오래간만에 어떻게 하면 최충국 씨의 비서가 아니고 직접 최충국 씨 같은 큰 실업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엉뚱한 생각에 손을 뻗치게 된 것이다. 과연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앞이 가마득했다. 사실 비선이 어쩌니 하지만 독특하게 말하여 김윤수는 최충국 씨의 버젓한 비서라고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 씨가 관계하는 망금광업에는 따로 사장 비서가 있고 또 그가 관계하는 개발회사에도 따로 이 취채혁 회장의 비서가 있었다. 그러므로 윤수는 좋게 말하면 옛날의 서양식으로 최충국 씨 가정의 집사, 시골 말투로 말해서 서사,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요진보, 아니 이 마지막 대명사 말로 가장 윤수를 정당히 규정하는 직함이라고 할 수 있다. 최 씨의 본부인은 언젠가 윤수가 아이들 입학 용건으로 호적 등본을 보니까 박재성녀라는 이름으로도 알 수 있는 만큼 평안도 시골 태생인데 이는 늘 윤수를 부를 때 서사라는 말을 썼다. 전차 타고 빨랑빨랑 다녀오라고요. 서사 어른. 옴서울에 10년을 넘어 살면서 이런 우악스러운 사투리를 그대로 던지는 것이 어디 있담. 그 모양이 밤낮 씨앗을 보지. 말이 났으니 말이지. 출생지로 말하면 최충국 씨도 평안도 태생이다. 그의 전신이 무엇인지는 파고들자면 별로 흥미도 없지만 덕대보다 좀 나을까 말까 한 지위로 있으면서 분광에 착수하여 다소간 세상 맛을 알았고 산속으로 헤매다가 평안도와 함경도 접경에 있는 망금산을 보고 그 이름이 그럴듯하여 출원하였던 것이 맞아떨어져서 오늘날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그러니 최충국 씨의 입지전을 아무리 독습하고 암송해보았자 김윤수에게는 갑자기 졸부가 될 신통한 묘법은 생겨날 리가 없다. 어디원 이런 이름을 가진 산이 이 밖에는 도 없는가. 물론 있기는 있다. 평안북도 귀성의 금곡동 옥천의 금재산과 금점촌 보은의 금적산 상주의 청금산 연백의 금산봉 영동의 황금산 성주의 금수산 등등. 그러나 김윤수의 지혜가 미치기 전에 벌써 그보다 영리한 사람이 모두 그 산 이름을 이용하여 거둘 만한 금부스러기는 다 거두고 있다. 김윤수는 새삼스럽게 그의 뒤늦은 탄생을 한탄해보고 다시 학교고 뭐이고 다 집어던지고 중학교 물을 먹은 둥 만둥할 때부터 어때서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해본다. 그러나 영리한 김윤수는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에 이 이상 더 머리를 썩일 만큼 우매하지는 않다. 눈앞에 개동 최충국 씨 저택이 보인다. 사직동 아씨의 말은 아니지만 저 집안에는 최충국 씨의 따님으로 동경에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에 나왔다.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최마리 양이 계시다. 안 할 말하기는 하지만 이 아가씨의 본명은 최학실이다. 역시 이러한 평안도 시골 이름이 장차 음악가가 될 대부호의 영예의 이름으로는 적당치 않다 하여 여자고보를 나오며 마리라고 하이칼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윤수는 물론 마리보다도 호적 등본을 더 자세히 아는 만큼 이런 것은 빼놓지 않고 다 잘 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또한 아가씨의 지극히 영리하고 시대적인 일면이 된다고 자옥이 존경의 마음가지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김윤수는 몸을 찌긋둥거리며 커다란 석조 대문을 들어서서 양관을 향하여 걸어간다. 그는 또다시 한없이 유쾌하다. 넓은 응접실에 앉아선 암대 문통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그곳에서도 전화를 걸려던 참이라고 사장이 댁에 계시냐 묻는다. 안 계시다고 했더니 지금 막 사무실로 광부 대표 5이 왔다가 사장과 전무가 동네 온천에 갔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면서 돌아갔는데 미상불개동 댁으로 쫓아 올라갈 모양이니 그리 알라고 한다. 미리 준비하고 대기했네. 하고 제법 기운 좋게 대답을 하기는 했으나 전화를 끊고 소파로 와서 어깨까지 푹 몸을 잠그니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캥겨온다. 왁자지껄하고 무지몽매한 놈들을 상대해서 무슨 이치를 다질 수도 없을 것이고
또 힘으로 쫓아낸데도 중과부적이라고. 아무리 유도 일단의 전문학교 시절은 호걸파의 대장 노릇을 치른 김윤수이기로 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설마 아무렴 하고 그는 소리를 지르며 후다닥 일어섰다. 일당백은 좀 과장이지만 일당후 사나이로서 할 만한 쾌사라고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는 판인데 쿵쿵 노크 소리가 난다. 틀림없이 최마리 아가씨라고 낯빛을 긴장시키고 하이 했더니 웬걸 들어온 걸 보니 식모다. 식모가 무슨 아니 꼽게 쿵쿵 노크를 하면서 누가 저더러 차 가져오라나 제길. 그래 차를 테이블 위에다 놓고 다시 문으로 나가려 할 때 말이 아가씨 있어 하였다. 네. 급한 용무가 있다고 곧 좀 오시라고. 자주색 스커트에 까만 스웨터만 입고 슬리퍼를 끌며 말이 양이 들어온다. 짤짤 끄는 소리와 뭐라고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가까워 오더니 이건 또 문도 안 두드리고 쑥 들어선다. 그래 문을 두드리면 커민할까 그대로 네 할까 또는 아까 모양으로 하이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대로 들어오세요 해버리자고 결정하였던 윤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서로 인사도 하기 전에 마리아씨 큰일 났습니다. 해버렸다. 왜요? 아니 왜라니요? 사장 선생께서 무슨 말을 못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는데요. 광부가 5명이나 습격을 온다는군요 이리로. 광부가 습격이라니? 그건 태고적 말씀이 아니에요. 광부가 무슨 수로 우리 집을 습격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 제 말이 너무 지나친 과장 같다. 아니 뭐 몰려온단 말이 아니라 사장 선생님을 면회하시러 오신단. 아니 온단 말이지요. 그럼 그게 무슨 큰일입니까? 안 계시다면 그만이지. 하하 아가씨는 너무 문제를 가볍게 보시는군요. 상대는 광부입니다. 광부. 그 억자짓거라고 제깍하면 칼부림하고 행패질이 일수인 광부들이에요. 아니 그래 시골에서 여기까지 와서 순순히 안 계시다면 물러갈 테예요. 그럼 경찰서에 전화를 해두죠. 이렇게 자꾸 말대꾸를 하는 것을 쪼다가려니 진담이 난다. 그래서 윤수는 슬쩍 말을 돌려서 뭐 그러나 염려 없습니다. 제 다 감당하지요. 아가씨는 옆에서 좀 구경하세요. 하고 허세를 부렸다. 제가 이래 보여도 학생 시절에는 아주 맹장이었다고요. 맹장도 여러 가지요. 유행 따라 또 사회주의 했었군요. 온천지에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요. 저를 사장 선생님께 직접 소개하신 이가 누구신 줄 아세요? 이전문의 오 과장, 법과 과장 말씀입니다. 그의 지도 밑에 제가 길러놨거든요. 제가 맹장으로 소문난 건 학생회를 상대로 맹활동을 할 때 일입니다. 호걸파라면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호걸파의 김윤수 이래 보여도 유도 1단입니다. 유도 1단이라도 2단 3단을 뻥뻥 따냈고요. 초인종이 울린다. 식모가 나간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난다. 다시 사환 아이가 나간다. 또다시 중얼거리더니 응접실 문이 열린다. 사장 선생님이 안 계시다니까 다른 이라도 만나 뵙자는군요. 다른 사람 만날 리가 없다고 그래. 나갔다가 또 들어온다. 만나기 전에는 못 간다고 현관에 모두 걸터 앉아 있습니다. 마리가 신을 끌고 현관으로 나간다. 마리가 나가는데 그만둘 수가 없어. 여보 마리 아가씨, 마리 씨. 하고 나지막이 불렀으나 못 들은 척하고 나감으로 하는 수 없이 윤수도 현관으로 나갔다. 사장 선생을 보시려면 동네로 가십시오. 하고 마리의 입이 떨어지기 전에 한번 광부들을 앞질러 놓았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 앞으로 나서면서 공손히 인사를 한 뒤 주인님 달 되시는 분이신가요? 한다. 내내가 이 집 딸이요. 무슨 용무입니까? 마리의 이 말을 들으니 5사람은 일시에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다. 미처 뵌 적 없습니다. 이렇게들 공손히 나오고 보니 윤수의 대응 태세는 좀 어색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여태껏 거리던 생각도 우스워 보였다. 그러므로 순리를 따져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윤수는 이렇게 나오는 그들을 깔보았는지 안 계시다면 갈 것이지. 애들 이러응 하고 제법 큰 소리를 지른 것이 탈이었다. 노형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래 하더니 사투리가 쏟아진다.
내가 사장 비서요. 사장 비서면 비서지 그렇게 큰 소리 할 게 뭐였소. 퉁명스러운 사투리와 느리다가도 갑자기 빨라지는 방언이 아닌 게 아니라 무슨 압력을 가지고 푹 윤수를 미는 것 같다.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뭐 말할 것 있으면 하시오. 내가 들을게. 마리의 말이 끝나니 다시 광부의 한 사람은 긴장했던 얼굴을 풀며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뭘 좀 사정하고 진정도 하려고 직접 사장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광산 현장에서는 잘 처결되지 않고 또 본사에다 말을 밀어 어디 해결을 잘 짓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5사람이 주인님을 만나려고 노비를 써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러십니까? 수고스럽게 오신 것을 제 아버님이 마침 동네 온천을 가셨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역시 사무실에 가셔선 우구 과장이나 만나 뵙는 게 좋지 않을까요? 먼 데서 오셨으니. 이제 막 사무실에 갔더랬는데 뭐 과장들 가지고는 말이 됩니까? 말이 뒤에 무색하게 서 있기는 쑥스러울 뿐더러 뒤에서 이러고들 있는 품을 보니 젊은 혈기가 끓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오? 대관절. 말이 아가씨에게 보라는 듯이 앞가슴을 불쑥 내밀며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서서 그 중에 한 사람과 딱 마주선다. 아니 저희들이야 사장님 좀 보게 해주셨으면 그만이지요. 뭐 별청이 있겠습니까? 사장. 안 계신 사장을 어디 가서 모셔오란 말이오. 거 참 딱하게들 굴어도 좀 분수 있게 굴어요. 어서 여러 발 말고 물러가으. 윤수의 이 말에 모두 가만히 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눌려서 침묵을 지키는지 다른 생각들을 하는 중인지는 좀처럼 간파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불과 1분도 못 되어서 수그러들었던 5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번쩍 솟아오르더니 상반신이 출렁하였다고 생각되는 순간 떡소리가 나고 뒤이어 손쓸 사이도 없이 윤수의 아이쿠 하는 소리가 난다. 광부의 한 사람이 윤수의 앞 이마를 받아넘긴 것이다. 그러나 얼싸하고 다시 한번 허리를 굽히며 머리를 안고 몸을 비트는 윤수도 결코 녹록지는 않았다. 휙 돌아서며 벌써 무섭게 변한 낯짝을 펄펄 날리더니 어느새 상대자의 허리를 휘어들고 저만큼 들었다 내던진다. 광! 하고 소란스러워졌으나 다른 4사람의 광부는 윤수를 꽉 붙들고 싸움을 말리려 할 뿐으로 다시 가세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여보게. 손찌검이 뭔가 성미 사납게 이렇게 그 중에 하나는 푸시시하니 뜰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동료를 나무라듯이 하면서 자서사 어른 참으시우. 내일도 봅시다. 하고 윤수를 내만져 안으로 들여보낸다. 윤수는 몇 번 더 며객하고 꿈틀거렸으나 머리가 저려오고 아닌 게 아니라 상반신을 가눌 수가 없어서 지쳐버린 듯하고 응접실로 식모와 사환 아이에게 부축받아 들어왔다. 소란스럽게 그럼 미안합니다. 되놈이 밴데가 없어 성질이 왈패스러워 이렇게 됐으니 용서하시오. 잔말들 말고 어서들 물러가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노여움을 핀잔으로 던지고 방 안으로 와보니 윤수는 의자에 누워 이마에다 머큐로크롬을 바르고 있다. 아이 저걸 어째? 어디 머리가 몹시 아프시죠? 그런 무례하고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담. 사환 아이가 바르던 약붓을 달래서 마리가 밤할 만큼 불룩하게 올라온 곳에 다시 한번 손질을 해주니 윤수는 감았던 눈을 뜨며 싱긋이 웃는다. 그때 찌르릉 하고 전화가 울린다. 내 비서 어른이요. 사환 아이가 전화를 잡아서 가져오며 사장 선생님이신가 봐. 하니 윤수는 낑하고 상반신을 일으키며 전화를 잡는다. 네 접니다. 네, 제가 방금 감쪽같이 몰아냈습니다. 윤수는 다시 흡족한 듯이 벌쭉이 웃으며 저편 쪽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다. 광부들에게 폭력을 당하고서도 사장에게는 감쪽같이 몰아냈다고 허위 보고하는 비서 김윤수. 그는 스스로를 불쌍한 놈이라 말하면서도 거대 자본가의 비서라는 지위를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환상과 허영에 젖어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